소녀가 위를 올려다보자 놀랍게도 새끼 사자 한 마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녀석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엘마는 그 가여운 얼굴을 보고 위험한 숲에 홀로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마는 새끼 사자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엘마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입에 새끼를 문 하얀 늑대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방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하얀 늑대는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숲을 산책하던 중 갑자기 나타나 엘마를 놀라게 했던 바로 그 늑대였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공격적인 기색 없이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으로 엘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엘마는 늑대가 로프 그물에 엉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마도 엘마의 옷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가 늑대를 위협 대신 안심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엘마는 문득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했던 동물 친구가 바로 이 하얀 늑대였습니다. 작은 칼로 그물을 끊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풀려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얀 늑대가 곧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새끼를 엘마의 방으로 데리고 와서는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엘마는 조금 난처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줍이 갑자기 동물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조용히 피아노 연습을 하며 시험을 준비하려던 엘마는 이 동물들의 등장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야생동물 보호국 직원 2명이 찾아와 새끼 사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냥꾼들이 어미 사자를 쏘고 새끼 사자를 서커스단에 비싼 값에 팔아넘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송 중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천운으로 새끼 사자는 나무 위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발버둥치다 새 둥지로 떨어졌지만 독수리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다 운명처럼 엘마의 품에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엘마는 처음에는 사실대로 말하고 돌려주려 했지만 녀석이 서커스단으로 보내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는 마음을 바꿔 숨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마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었고 며칠 전에는 사랑하는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엘마는 하얀 늑대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새끼 사자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마는 혹시 늑대가 사자를 거부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새끼 사자는 어미 늑대에게 기어가 늑대 새끼와 나란히 젖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늑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녀석의 눈에는 사자 또한 돌봄이 필요한 또 다른 아기였던 모양입니다.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본 엘마는 깊은 감동을 받고 둘 다 거두어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동안 두 녀석은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집안을 뒹굴며 장난쳤고 어미 늑대도 매일 제때 돌아와 밥을 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엘마는 휴대폰으로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새끼는 엘마에게 더욱 애착을 가졌습니다. 녀석들은 엘마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엘마가 피아노 연습을 할 때는 밖에서 조용히 놀다가도 연주가 멈추면 이 그림자처럼 엘마에게 붙어 다녔습니다. 가끔은 숲속 깊은 오두막에서 함께 자거나 강물에서 물장구를 치기도 했고 저녁이면 강가에 앉아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밤이 되면 엘마 곁에 웅크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기다리던 피아노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엘마는 녀석들에게 집을 어지르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당부하며 이틀 뒤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늑대가 드나들 수 있게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예상대로 엘마의 연주는 훌륭했습니다. 참가자들 중 단연 돋보였던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입단에 성공하며 평생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엘마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두 녀석을 돌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늑대 새끼는 어미가 있었기에 엘마는 새끼 사자를 맡기에 안전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상보다 빨리 닥쳤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던 하얀 늑대가 늑대 보호센터 직원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총을 쏘아 그렇게 하얀 늑대는 잡혀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엘마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배고픈 두 녀석이 먹을 것을 찾아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화를 내기도 전에 엘마는 하얀 늑대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쳐나가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굶주린 새끼들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하얀 늑대의 갑작스런 실종으로 엘마는 막막해졌습니다. 직장 생활과 동물 돌보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엘마는 녀석들이 더 행복해질 거라 믿으며 야생동물 보호국에 보내기로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지라도 한 듯 그날 밤 두 녀석은 엘마의 침대로 기어 올라와 꼭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마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절대 이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엘마는 오케스트라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얀 늑대가 사라진 후 두 녀석은 엘마를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엘마는 늑대에게는 모차르트, 사자에게는 드리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음악의 꿈을 그들을 통해 이어가기로 한 것이죠. 신기하게도 모차르트는 정말 음악적 재능이 있는 듯 거장처럼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마의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겨울이 찾아와 온 숲을 눈으로 덮었습니다. 두 녀석은 이제 거대하고 힘센 맹수로 자라나 눈밭을 뛰어놀았습니다. 엘마는 매일 밤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었죠. 녀석들의 식욕은 엄청났고 엘마와 조 할아버지는 녀석들을 먹이기 위해 많은 양의 고기를 날라야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조 할아버지는 녀석들의 덩치에 여전히 조금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엘마에게 매일 무전으로 안전한지 연락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차르트와 드리머가 성장하며 그들의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눈이 녹고 숲이 생기가 돌던 어느 날 꽃을 따라온 모녀 관광객이 섬에 들어왔습니다. 모차르트와 드리머는 그들을 보자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당황한 엘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전력 질주했지만 돌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고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모차르트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쓰러진 엘마를 보고 당황한 모차르트는 마치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아는 아이처럼 엘마를 깨우려 필사적으로 코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곧이어 드리머도 도착했습니다. 두 녀석은 엘마 주위를 맴돌며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며 울부짖었지만 이곳은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녀석들은 엘마 곁을 떠나지 않고 차가운 어둠 속에서 꼼짝 않고 그녀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매일 연락하기로 했지만 그날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진 조는 배를 타고 섬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엘마가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섬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그때 모차르트가 그를 보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조는 소리를 따라가 쓰러진 엘마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늑대와 사자가 곁에 있어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엘마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얼어붙을 듯 추운 초봄밤에 모차르트와 드리머가 체온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엘마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의 긴급 신고로 인해 모차르트는 보호팀에 의해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희귀종인 모차르트는 보호를 받으며 드디어 어미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리머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드리머는 경찰에 의해 서커스단으로 보내졌습니다. 서커스 단장 앨런을 본 드리머는 즉시 흥분했지만 운명을 바꿀 순 없었습니다. 앨런은 아들 나파에게 사자를 길들이려면 공포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죽 채찍으로 드리머를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이었죠. 한편 엘마는 모차르트와 드리머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경찰서로 가서 아이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호소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야생동물을 키우는 건 불법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던 엘마는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곧 늑대 보호센터장인 일라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일라이는 모차르트가 어미와 재회하여 야생 본능을 찾고 행복하게 지낸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짐을 덜었지만 드리머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엘마는 드리머가 서커스로 보내졌을 거라 짐작하고 전 세계 서커스를 다 뒤져서라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날 서커스 차량 행렬이 우연히 늑대센터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모차르트는 단번에 드리머의 울음소리를 알아듣고 친구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모차르트의 가슴 속에 대담한 결심이 솟구쳤습니다. 드리머를 찾아 구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모차르트는 철조망 밑을 파내어 보호센터를 탈출했습니다.
먼 길을 달려 마침내 서커스장에 도착한 모차르트는 다시 땅을 파고 능숙하게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드리머의 우리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모차르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를 찾아 지렛대처럼 사용하여 우리를 열어보려 했습니다. 이를 본 드리머도 일어나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약한 나뭇가지로는 튼튼한 철창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에 앨런이 깨어났습니다. 드리머가 흥분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앨런이 확인하려 우리 문을 여는 순간 모차르트가 튀어나와 앨런을 덮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드리머와 함께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다시 만난 두 친구는 기쁨에 겨워 뒹굴며 장난쳤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 시간입니다. 익숙한 냄새를 따라 숲을 지나며 늑대와 사자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배가 고파지자 슈퍼마켓에 몰래 들어가 뷔페처럼 음식을 mag어치우기도 했습니다. 소리를 들은 보안요원이 달려왔지만 현장을 보고는 기겁하여 보안실로 숨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와 드리머는 이미 멀리 떠난 뒤였습니다. 한편 엘마는 일라이로부터 모차르트가 드리머를 구해냈다는 소식을 듣고 수색을 돕기로 합니다. 모차르트에게 추적 장치가 달려 있어 위치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온 도시의 경찰이 두 마리를 찾고 있었고 앨런도 라이플을 들고 숲에 도착했습니다. 앨런은 강가에서 물을 마시는 드리머를 발견하고 조준했습니다. 모차르트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주저없이 앨런에게 달려들었지만 마취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사자형 마취제는 늑대인 모차르트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앨런은 디타를 피하기 위해 아들 라파에게 추적 목걸이를 버리라고 시켰지만 라파는 몰래 옷 속에 숨겼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드리머는 쓰러진 모차르트 곁으로 달려와 당황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일라이와 엘마는 신호를 추적해 앨런과 라파를 찾아냈지만 앨런은 길가에서 주웠다며 잡아뗐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라파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몰래 엘마 일행을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하얀 늑대가 잡혔던 장소로 그들을 안내했지만 모차르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엘마는 초조해졌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라파의 조언 덕분에 엘마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숲속을 달리며 예전에 연습했던 피아노 음악을 틀기로 한 것입니다. 예상대로 드리머가 익숙한 멜로디를 듣고 달려나왔습니다. 엘마를 보자 드리머는 뛸 듯이 기뻐하며 그녀를 숲속 작은 오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재회에 감격한 모차르트는 엘마에게 달려들어 키스를 퍼부으며 그간의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엘마는 밖으로 나가 모두에게 모차르트를 찾았다고 알렸습니다. 바로 그때 앨런이 총을 들고 나타나 드리머를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놀랍게도 라파가 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엘마는 급히 오두막으로 들어가 모차르트와 드리머를 데리고 비밀 터널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는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들은 텅 빈 나무 줄기를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수 건너편에 엘마의 개인 소유섬이 보였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안전합니다. 경찰의 관할 구역 바뀌기 때문입니다. 엘마는 마음이 급해져 드리머와 모차르트에게 빨리 물에 들어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드리머는 엘마와 모차르트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결연히 경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엘마와 모차르트가 먼저 떠나야 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려 커지자 엘마는 드리머가 총에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며 모차르트와 함께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모차르트는 물가에 서서 꼼짝 않고 드리머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 수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둠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거어 나왔습니다. 드리머였습니다. 경찰을 따돌리고 탈출한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기쁨에 벅차 드리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순간을 지켜본 모두가 행복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섬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하고 진심 어린 감정은 종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적이어야 했던 두 동물은 가장 깊은 형제애를 나누었고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삶은 노래가 되고 감정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지는 해는 주황빛 바다로 녹아들고 저녁바람은 사랑의 온기에 굴복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한 어떤 산도 너무 높지 않고 어떤 바다도 너무 넓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늑대와 사자는 영원히 함께 살며 자유롭고 기쁨 가득하게 자라났습니다.